안녕하세요. 코즈브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이 장중 내내 매수세를 보이다가요.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4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토해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으로 매물이 집중됐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로 마무리됐지만 우리가 8월 한 달간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폭락장도 있었고요.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9월에 대한 든든한 시장 전략 또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부끄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또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따로 참여 코드도 없고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즈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벌써 이제 8월의 정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는데요. 또 9월에 대한 전략 든든하게 세워주실 오늘은 또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이렇게 일주일간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나요? 예, 지금 그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좀 이제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힘드신데 다행히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 기법, 음.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종목이 자주 안 나오는데 네. 이번에 나와서 괜찮은 그러니까요. 수익을 시장은 빠졌지만 괜찮은 수익을 좀 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이맨 기법하고 박스터 기법이 뭐 굉장한 기법이거든요. 뭐 자주 출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수익도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우리 시장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그 딥페이크 관련주들 아닙니까? 또 보안주 여기에서 전문가님께서 센즈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22%나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강했습니다. 대봉LS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대봉LS도 전문가님께서 같이 하는 그곳에서 추천 나갔던 바로 박스터 기법에 포착된 그런 종목이었고요. 여기에 넥스트 바이오케미컬까지 두 자릿수 대 상승세. 전문가님 이런 종목들 어떻게 이렇게 포착하셨나요? 대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재료가 중요하고 네. 차트가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만 맹신해서도 안 되고 재료만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다 확률 높은 구간에서 떴을 때 그리고 일정이 있을 때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낱낱이 다 공개를 할 테니까요. 이야,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사실 정말 HTS 뭐 설정하는 법부터 다양한 꿀팁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저하고 먼저 장 마감 시황부터 빠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는 하락했던 반도체 투톱이 일어서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했습니다. 267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전일 대비 1.54% 상승, 장 막판 들어서 거의 고점 탄력을 더 받아갔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장중 내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3,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거든요. 기관홀로 4,800억 원 물량
물량 사들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어쨌든 외국인이 매도 우위가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똑같았어요. 매수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같이 동반해서 매수세에 참여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은 제조업, 제약, 그리고 코스닥 100 위주로 많이 담아갔습니다. 다음은 종목들 흐름 보면서 오늘 시장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시가총액 1위부터 5위입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쨌든 좋게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아서 그거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내렸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계속 내렸던 자리를 올 8월 한 달간 그 자리를 다 메꿔줬더라고요. 8월에 가장 강하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랐던 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2.5% 상승. LG 엔솔뿐만 아니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8월 달, 7월 달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또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기아, 현대차와 같이 오늘 조정받아가는 구간이고요. 밸류업, KB금융 신한지주도 오늘은 하락불 켰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은 희비가 엇갈렸어요. BM은 밀렸는데 에코프로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알테오젠은 오늘도 1%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1위 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있고 지수기어도 상위 1위에 계속해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보고 자, 삼천당제약 오늘 제약바이오 잘 든든하게 받쳐줬고요. 휴젤도 2%대 상승, 클래시스는 오늘 1%대 조정받아갑니다. 리노공업 0.8% 오른 차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도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N셀이라든지 M83이라든지 뭐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시세 좋았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대왕고래 테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튀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은 뚜렷하게 뭐 테마가 굉장히 주목받은 이슈라든지 시장에서 주목받은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10곳 이상이 이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에 희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죠. 9월 2일에 이제 입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엑손모빌이라든지 미국의 정말 큰 기업들이 이 투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들려오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9월 2일에 입찰 시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러면 관련주들 시세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후에 또 이제 입찰 결과에 대해서도 나올 테니까 제가 그 부분도 일정이 나오면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주죠. 오늘 이 2시에 소식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나 했더니 그 정도까지는 못 올랐지만 4%에 가까운 상승률 보였고요. 지금 웨이버스는 로봇으로도 엮이지만 이 대왕고래 테마에도 엮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시세 나타나줬어요. 20%대 상승, 작은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하고 시장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님에 대한 소개와 또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럼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사실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23년 정도 됐다라는 거. 23년 되면서 17억 정도 날려먹고 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뭐 제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오늘 도움되는 내용을 실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요. 그 23년 된 기법 자료를 한 270페이지 되는데 요걸 그냥 무료로 드릴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방송을 나왔다고. 그래서 이 기법 자료를 드릴 거고 단타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종목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도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만 방송 중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검색기를 드리고 그 이번 주는 박스터 기법하고 카인맨 기법으로 많은 수익을 좀 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봉 LS 같은 종목.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 이것도 심지어 전부터 찾으셔서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 바로 전전날에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상한가 가기 전전날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하고 차트하고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합쳐졌을 때,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어쨌든 간에 좋게 봐서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매집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기법까지 제가 주가의 본질까지 다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카이맨 기법부터 말씀드리고, 예전부터 한 방송 제가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 거래량이잖아요. 매집 네. 거래량으로 보고, 앵커님 이게 거래량이 10이라고 하면 네. 10 빼기 요 거래량은 뭐죠? 매번 해서 이제 또 수학 시간이 또 네, 찾아왔군요. 수학 시간 돌아왔어요. 네, 4인가요? 네, 10 빼기 4는 6이요. 6이라는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걸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 냈던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법이 다 맞으려면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 위치에서 사면은 맞는 겁니다. 제가 아무 종목이나 이런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1년이면 여러분들도, 저는 23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공부하시고서 남들한테 어디 식사 자리에서 고수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카이맨 기법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눔단타인데요. 눔단타는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급등을 하고서 쉬어가는 자리. 예, 여기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네. 예, 그래서 다시 쏠 때 모아가서 한 번 더 마지막 슈팅이 나올 거를 우리는 먹고 나온다. 그래서 돌파가 이제 목단타고 스윙은 눔단타인데, 이 기법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목단타와 눔단타를 알려주신 또 무려 23년 차 경력을 가지신 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전문가님들의 그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주식을 오래 또 정말 잘 하려면 주식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그 부분에서 정말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내셨던 고수분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이거를 저와 같이 한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건데, 제가 기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불리는 방법과 돈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돈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네. 매월 버시는, 잘 버시는 분들, 변호사님, 의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못 벌어도 지키고 잘 불리기만 하신다고 해도 네. 재산 증식은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의사분들이 많이 번다라고 해서 네. 나중에 부자가 될까요? 그분들도 잘 불려야 더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잘 불려야 되는데 못 불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중간에 누가 빚보증 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날릴 수도 그래서 있고. 날릴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하고 딱 이거를 좋은 습관을 6개월만 들이시면 네.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제가 추후에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좀 이 영화인데 싸움의 기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네. 백윤식이 네. 병태한테 이 이제 배우가 네, 이제 그 영화 내에서 병태인데 네. 병태한테 빨래 짜기를 시킵니다. 오. 병태는 이 빨래 짜기가 무슨 싸움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백윤식이 얘기해요. 싸움하는 근육은 따로 있어. 그래 그 바로 그 힘들어가는 근육. 여러분들 수익 내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수익 잘 낼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수익을 잘 내는 기술은 맞아요.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태는 이건 좀- 의심을 품고 네. 있지만은 빨래 밟기를 하면서 다리 네. 근육도 키웁니다. 빨래 짜기, 빨래 밟기, 동전 던지기. 동전은 왜 던지나요, 전문가님? 급소를 맞춰서 한 번에 이제 끝내려고. 또 예, 그런 예, 예. 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백윤식이 처음에 이제 시켰던 게 많이 맞고 와라.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방송할 맞아요. 때 손절. 손절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 경험을 많이 하면은 자전거를 많이 타서 넘어지면 손절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병태가 이렇게 어쨌든 사부가 시키니까 계속 맞고 다니는데 오늘은 21대를 연속으로 맞았는데도 쉬지도 않고 맞았는데도 네. 괜찮았다. 예. 괜찮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손절도 뭔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맷집이 좋아진 거죠. 네. 많이 맞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괜찮아졌다는 거를 이거를 하얀 백지에다가 쓰고 맞는 기술도 좋아졌다. 조금 덜 아프게 맞는 거.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 이렇게 복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복기 사실 귀찮거든요. 그쵸. 맞췄던 종목만 또 왜 갔는지 공부하고 싶고 그렇지 틀린 종목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그때 감정에 대해서 쓰질 않아요. 네. 근데 왜 복기가 중요하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계좌에 이번 달이든 저번 달이든 저저번 달이든 수익이 안 나고 파란색으로 이제 넘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복기를 해보시면 내가 잘 알던 기법대로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내가 왜 내가 알던 매매하고 다른 걸 매매를 했지? 매매를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악마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망친 겁니다. 그래서 복기를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내가 저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하려 그러지? 손을 딱 잡고 심호흡하고 원산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계좌가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나쁜 습관을 조금씩 고치니까. 네. 그래서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전에 써먹는데 아까 빨래 짜는 이거 좀 캡처하기가 힘들었어요. 영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빨래 짜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근육을 써서 어쨌든 이 근육 썼다고 이겼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싸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네. 예. 빨래 짤 때 그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 약간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돌려서 이제 비트는 거죠. 네네. 예, 그 근육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는 이제 어디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식 방송 전체 어딜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우주 최초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네. 끝까지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네. 기법입니다. 자, 공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확률 높은 기법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확률 높다고 매수를 했는데 잔손절이 계속 나간다는 거는 그건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확률은 높은데 장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매수하는 시간대가 잘못됐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하고 절제를 좀 배우셔야 돼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을 맞아요. 거예요. 네. 멋진 이성분 만나려면 뭐 키도 커야 되고 네. 잘생겨야 되고 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뭐 성격 좋고 다 좋아야죠. 예, 그래서 10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제가 매매를 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기다림, 10종목일 때만 매매를 하시면 당연히 승률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을 잘 낼 때는 선택과 집중도 때에 따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제 배웠던 대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네. 그럼 어퍼컷 쳐서 상대방을 이길 줄 아는 그런 이제 선택과 집중의 그런 이제 필살기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사실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방어입니다. 방어. 여러분들이 이 방어만 하셔도요. 예, 맷집이 조금 좋고 피하는 기술만 잘 하시면 상대방한테 지지는 않아요. 이기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지지는 않다 보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보게 되면 기계적인 손절. 이 기계적인 손절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잘 타려면 많이 넘어져 봐라. 많이 자전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 높은 시간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수분들이 항상 막 얘기하잖아요. 10시 때만 매매하고 그만하기. 이게 쉽진 않아요, 앵커님.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계속 보게 되고. 보게 되고 네, 전문가님도 10시 이후로 아예 매매 안 하시나요? 저도 힘들어서 이게 네. 뭐 웬만하면 추천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요. 회원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네. 있는데 주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예. 사람이 다 예. 똑같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줄여야 된다. 네.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매매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주 주봉에서 2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금액을 좀 빼고 그다음에 좀 줄이고 다시 올라탈 때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방어에는 보시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내 종목 어떡하지? 또 이거 저번 달에 얼마 손실이 났는데 또 뭐 얼마 또 올라가는 게 있어서 또 기웃기웃거리다가 또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근데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실만 안 나면 한 달 그냥 매매를 하시지 마세요. 매달 손실이었던 분들은 그냥 그 달에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아니면은 약간 수익 내고서 그냥 뭐 단돈 뭐 100원이라도 수익 났으면 그 달에는 빨간불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런 연습과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만 매매를 하고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뭐 해야 될까요? 낮잠 제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죠? 전업투자자들. 2시 여기 전업투자자. 그러니까요. 그 2시 50분. 여기 앞에는 직장인이고 여긴 전업투자자. 낮잠 잘 수 있죠. 전업투자자인데. 와, 너무 부러운데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그냥 와. 굳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보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종목을 놓칠 것 같아서 불안함, 뭐 그런 게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습관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낮잠 자고 아니면 수익 오전에 잘 냈어요. 그러면 오후에 까먹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나가서 운동하면 건강도 좋고 내 계좌도 좋고 일석이조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산책하시면 뭐 건강에 좋은 거니까 젊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산책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2시 50분까지 오시고 종가 베팅 할 종목 있으면 종가 베팅 하고 다음 날은 또 넘어가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하고, 이런 습관을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6개월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경력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딱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란톡박을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수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좀 욕을 먹고 싶어. 네. 아니면은 뭐 좀 쓴소리 좀 듣고 싶어. 네.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이런 쓴소리도 좀 듣고 얼마나 좋겠어요, 앵커님, 그죠? 쓴소리 들어야죠. 네. 네, 도움이 그래야 되는 되죠? 쓴소리는 들어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보면은 출금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예수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맞아요.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금을 그냥 넣어두지 말까요? 일단은 빼야죠. 네. 내동이죠. 그럼 일단 뺐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예요.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빼라고 해도 못 뺍니다. 왜냐면 내일 날아갈 종목 있으면 또 입금하거든요. 뺐다가. 맞아요. 그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콜스타 거래대금은 사실 지금 7조 원대고 8조 원이 안 넘어요. 그래서 매매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웬만해서 매매를 안 하시고 쉬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에서 20주선 아래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 이제 위에서만 매매를 하고 아래에서는 금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좋아질 거고. 네.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네,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죠?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은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성 친구가 있다고 치고, 네. 이 이성 친구가 네.
요즘 뭐 비싼 데 가서 소고기 먹어도 둘이 먹어도 한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1인당 네. 1인당 50만 원. 그러니까 둘이서 남자친구나 아니면 이성친구가 네. 둘이서 먹으면 100만 원이 소비되는 네. 그런 식당을 갔어요. 말도 안 하고. 오, 네. 같이 이제 앵커님이 같이 간 거죠, 그냥. 네. 어디 식당으로 나와라. 이렇게 비싼 줄도 모르고.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식사 가격은 알았는데 네. 식사 가격을 알면서 식사를 하는 중간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오. 1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보기도 있나요? 1번 네. 너무 좋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비싼 식사도 해주는구나. 네. 그렇죠? 네. 2번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뭐 직장인 급여가 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끼에 100만 원을 쓴다고 음. 우리 둘이 너무 좋고 기분 좋은 건 맞지만 네. 불안하다. 네. 왠지 네.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맛은 있겠지만 100만 원짜리 맛은 있겠지만 2번 할게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뭐 맛도 있고 분위기도 있지만 내가 뭐 재벌 2세가 아닌 이상 한 끼에 둘이서 먹는 식사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쉽게 맘 편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안전한 게 최고거든요. 만약에 100% 수익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지 않다면 저는 10% 1년에 이자 주는 게 거기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정성이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게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적중히 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종목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 네. 주식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을 빨리빨리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분이라고 할게요. 나이가 지금 이제 30대 딱 이제 된데, 30대인데 97년생이니까 26세 이렇게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이름은 자이용 클라크라고 하는데 다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세상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야. 별명이에요. 네. 두 팔로 오. 출처 경선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하반신 없는 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을 하고요.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게 레슬링입니다. 대단하죠, 한번. 네, 너무 대단한데요? 다리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리가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그쵸. 그 힘든 레슬링을 그쵸. 운동으로 택한 거예요. 네, 와. 대단하죠. 네. 여러분들은 사진 멀쩡하고 이분보다 낫잖아요. 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슬링 선수로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자, 이분 이제 뭐 보면은요. 이분이 어떻게 두 팔 가지고서 레슬링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핀잔을 주고 조롱을 당연히 듣겠죠. 네. 어떻게 레슬링을 하냐고. 그쵸, 앵커님? 그쵸.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초등부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뭐 신체 조건이 안 되는데. 그쵸. 목표 달성을 위한 분노하고 지치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이제 가집니다. 이분이. 굉장한 겁니다. 네.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저랑 같이. 자, 중등부에서 첫 승을 거두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년간 첫 승을 했지만 고등부에 들어가서 계속 연패를 합니다. 나이 먹고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가 더 이제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을 하고 2년간 지다 보니 동료들은 마찬가지로 비난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치가 네. 얘기를 해요. 너는 A 방법만 익혀라. 앵커님 만약에 A 네. 방법만 익히라고 하면 A 방법대로 하시겠어요? 자꾸 지니까 B 방법대로 B 방법도 해보겠어요? 저는 자꾸 지니까 비방법도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 이 방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에 100명 중에서 98명이 이 방어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방어에 노력을 한다라고 네, 하면 네.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방어가 되는데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질 않을 겁니다. 아, 그쵸, 그쵸. 예, 네. 멍청한 사람들이 98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사람들이 되라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전업 투자자들은 10시까지 매매하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운동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A 방법만 익히라고 했는데 이분은 B 방법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A 방법만 계속 하랬던 이유가 있었고 결국 A 방법만 익혀서 33승 7패를 하게 됩니다. 오. 예.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하이주에서 이제 이기진 못했는데 워낙 진짜 뭐 다리 있고 이 친구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쵸. 40승 2패한 친구한테 이제 져서 이제 대표 출전은 못했지만 이 정도 성적을 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성적을 네. 올린 노하우인데요. 자,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네 가지면은 웬만한 거는 다 기법 중에 이제 속할 텐데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고 종배가 있고 상따가 있습니다. 자, 돌파는 국어, 눌림은 영어, 종배는 수학, 상따는 과학이라고 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좌가 누순하는 걸 어디서 반평균을 올려서 계좌를 올릴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70점 받는 A 학생이 있다라고 치고요. 네. A 학생이 있다라고 치고 국어는 70점, 영어 70점, 수학 60점, 과학 80점에서 평균 점수가 70점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앵커님? 지금 괜찮습니다. 수학을 해야 하지 않나요? 60점이니까. 아, 그렇죠. 좀 못하는 것도 해야 되죠. 네네. 근데 골고루 해야죠, 이 친구는. 다 해야 한다. 네. 과학은 조금 덜 해도 되고. 예, 다음 B 사례를 볼게요. 네. 평균 점수는 65점입니다. B 사례입니다. B 사례. 네. 자, 보면은 국어 95점, 영어 95점, 수학 30점, 과학 40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 과학이요. 예, 수학 과학이죠. 네. 예, 요거 하면 여러분들 반평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기법 공부를 하실 때요. 잘 된 것만 노력을 하지 안 된 거는 공부를 안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된 거를 공부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아까 백윤식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 된 거를 복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 된 거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반평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된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5점이 아니라고 하고 뭐 80점이라고 하고 85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90점 끌어올린다라고 10점 올리는 거지만 그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오히려 왜 적은 점수를 가지고 더 노력하는 게 좋고 적은 점수를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셔야 여러분들은 계좌가 해뜰 날이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약점을 줄이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기법, 손절, 절제, 하락장인 거고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제가 자신하는데 박스터 기법하고 카이맨 기법만 익히셔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고수 소리 듣는다. 그리고 손절은 제가 경험하시라고 했잖아요. 새우깡 가격만 주시고서 손절 경험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손절 나갑니다. 그걸 작은 금액으로 일단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계속 손절이 안 나가는 거고 절제는 복귀하고 통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점은 계속 복귀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하락장에는 매매를 안 하거나 내가 인정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금융치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번 다음에 금융치료가 되는 거지 금융치료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고수가 되고 계좌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어하는 것부터 좀 고쳐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 그럼 이번 주 수익 현황 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제가 마땅한 종목이 없어서 가지고 나오질 않았는데 그나마 하락장 속에 이렇게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야, 네. 대봉 LS 박스터 기법으로 큰 수익을 냈었고요. 상한가 전전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센즈랩은 이게 카이맨 기법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카이맨 기법은 아니고 딥페이크 재료가 있었고 워낙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그리고 대장주기 때문에 한 번에 털지 못했다 생각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22%까지 최대 이제 상승률이고 네. 넥스트 바이오 케미컬도 오늘 이제 급등을 해서
뭐 32,900원 추천했는데 이거 잘못됐네. 32,900원 추천했는데 37,900원까지 최고가 갔다 말씀드리고. 자, 시장 분석은 좀 넘어가고요. 네. 지난번 했으니까. 자, 박스 기법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박스터라는 차를 뭐 꿈만 꾸시면 안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실제 목표를 두셔도 돼요. 네. 뭐 꼭 투자금이 크셔야 되냐? 아니에요. 안 크셔도 해보실 수 있다. 대신 안정적으로 굴려서 자산을 키워보자.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중소형차 가지고 이런 대형차를 사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회원분이 계셨습니다. 아이고, 네. 예, 이번 그래서 대봉 LS도 이 기법이죠? 네, 누군가 이렇게 또 차를 바꾸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야, 와, 예, 부럽네요. 예, 네. 크죠. 예. 넘어가서 네. 박서 기법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주황색 선 1차 라인이 있고요. 2차 라인 검정색 라인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 라인까지만 올라오고 그 밑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럭키 타점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타점 안 나올 때는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빨간색 화살표하고 해피 타점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맞으려면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관심주하고 주도주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이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낱낱이 공개를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박스터 기법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느냐? 자, 대봉 LS 나갑니다. 볼게요. 자, 주황색 라인 올라갔습니다. 이제 관심 갔고요. 검정색 라인도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잡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이제 타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응용 버전인데 일봉에서 안 나와서 240분봉으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터 라인 1, 2, 럭키 타점, 해피 타점 다 나와 있죠. 네. 자, 보시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럭키 타점이고요. 오. 파란색 화살표가 해피 타점이에요. 네네. 나오고 요때쯤 자서 급등했죠. 약 한 20% 넘게 급등했죠, 앵커님. 네, 보여요. 여기 보이시면 요 날 추천을 했는데 언젠지 제가 노란 박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노란 박스가 안 나오니까 네. 여기에 추천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추천을 했고 전전날 추천을 했고 급등을 하고 갭에 팔았다. 자,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신개념 피부 접착 기술 개발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보율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했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냈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봉 LS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개발 상용화 성공,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계 최초 키워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계 최초. 앵커님 기억나시죠? 지난주. 네, 기억납니다. 예, 중요한 키워드라고. 네. 새로운 기술. 예,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네. 세계 최초가 나왔고 한번 읽어보시면 재료가 좋았구나. 그래서 급등을 했구나 보시면 되고, 신성 델타 테크는 과거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럭키 타점, 해피 타점이 나온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할 자세 보여서 박스권일 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최대 상승률 330%까지 갔다. 와, 네, 예. 대단합니다. 여기서 다 먹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매매가 박스터 기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재료는 그때 당시 이제 3월에 실험 결과 발표 예정이 있었었고 넘어가고 한번 특징주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인상가 같은 경우는 소금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내려왔고 타점 나왔죠. 화살표. 그리고 분홍색 라인에서 올라가길래 모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216% 최대. 우리는 어디까지 먹었냐면 재료가 이때까지 못 먹고요. 이때 이제 재료 이제 소멸이라는 날짜가 나와서 상한가에 다 정리를 했다. 그래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재료는 오염수 방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하실 때는 유보율이 정말 중요한데 1000% 넘는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특징주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인상가는 그래서 여기 상한가에 매도를 했다. 이거는 결과다. 이날 발표를 이제 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래도 215% 우와. 정도 됐다라는 거. 네네.
자, 카이맨 기법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해서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기법 설명하고 수익 잘 낸다, 실력 있다라는 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한 분 한 분 저도 과거 때 17억을 까먹으면서 정말 힘들고 애들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삼겹살 먹고 싶어서 돼지 저금통 뜯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삼겹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세요? 예, 그랬던 눈물 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카이맨 기법에서 넥스트 케미컬, 바이오 케미컬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고요. 이거 카이맨도 목표가 아니라 실제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매수를 하고요. 급등을 한 다음에 예, 급등을 했으면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없을 때 종가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2시부터 이제 3시 18분에 매수를 하는 거고 전날 한 40% 비중 들어가고요. 다음날 괜찮다 싶으면은 60% 비중을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 일정이 남아 있는 재료가 좋고요. 당연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재료 같은 거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료 거래대금 차트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 알기까지 힘듭니다. 근데 저하고 함께 하시면 이거를 1년 안에 좀 최대한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추천을 했느냐? 예. 요 32,900원 요때 추천을 해가지고요. 예, 요렇게 수익을 냈고 다음날도 급등을 했다. 10%까지 37,900원까지 급등을 했다. 맞아요. 추천 가격은 32,900원이다. 자, 굉장하죠? 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양봉이고요. 네. 자, 양봉이면 이 거래량이 털은 거래량은 아니잖아요, 앵커님.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털은 거래량이면 윗꼬리가 나오지 이렇게 꽉 찬 몸통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10입니다. 네. 자, 10 빼기 거의 7 정도? 8, 7, 예, 7 정도 네. 할게요. 예, 7은 예, 산수 시간 다시 돌아왔고요. 3이요. 예, 3이죠? 네. 3의 에너지가 남아서 이렇게 갔고 전날도 이거는 사실 더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응용 버전이다라고 했죠. 맞아요. 예, 이건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한 4 정도 더 하면은 3 더하기 4는 7. 7이니까 다음 날 또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너무 쉽게 쉽네요. 말씀드리면은 더 쉬운 기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은 재료가 이렇게 있었다. 세계 최초 출혈 예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네. 보시면 허가를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디 가더라도 500만 원짜리 이상의 강의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다 우와. 풀어드려요. 너무 좋아요. HTS에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을 때 26일 날 허가를 앞두고 있다. 일정이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앵커님. 허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정 남은 거 남았죠. 아닌가요? 네. 남아 있으니까 일정이 남아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뭐 해먹었던 종목에 대해서 네. 그것도 재료가 나오면은 다음날 갈 것 같이 하다가 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박스터 기법이든 카이맨 기법이든 똑같은 모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어떤 건 안 가고 어떤 건 갑니다. 재료군요. 그거를 예. 아이고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으셔야 되는 거고. 네. 야, 세계 최초 키워드도 나왔죠. 예.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임상 치료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매매를 하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9월 말 전이요. 9월 중순? 아닙니다. 만약에 흐지부지하고 안 올라가면 9월 말까지 좀 기다려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9월 말까지 꼭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전에 빠지거든요. 선반영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급등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국 신고가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당히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내 대장 내시경 허가가 가능할 거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우양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10 빼기 앵커님 요거 6 정도 되죠? 네. 예, 빼기 사요. 6은 4죠.
예, 이날 이렇게 올라가서 18%까지 급등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7%에서 8%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7% 올라간 걸 7%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재료는 한번 보시고요. 네. 예, 덕산텍 코피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 화살표 소식도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라인도 궁금할 거예요. 다 드립니다. 오세요. 오시면 화살표가 떴으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10 빼기로 하면은 네. 요게 거래량이 2 정도 되죠? 네. 8. 예, 2는 8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응용을 하면요, 여러분. 네. 예.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양봉이니까 더해야죠. 사실은 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하기 하면 12입니다. 이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갭이 떠가지고요. 그냥 갭만 먹고 수익 내고서 나왔어요. 다음 날은 안 들어가고. 아, 네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유보율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1000% 이상 안정적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주 안 하셔도 돈 벌 수 있어요. 급한 마음 갖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알테오젠 좀 응용 버전으로 가볼게요. 화살표 떴습니다. 예, 양봉 나왔습니다. 예, 앵커님 10이죠 이거? 네. 거래량 10으로 치고 이거는 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더해야죠. 양봉이니까 네. 더하기 몇이 될까요? 4 할까요? 4 정도 하면은 네, 14요. 뭐가 되죠? 예, 14가 되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3%. 그죠? 장대 예. 양봉이 나왔네. 네. 근데 제가 이게 올라가려면 뭐라고 했죠? 예. 올라가려면 재료가 있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알테오젠은 MSCI 편입도 있었고 화이자보다 몇 배 정도 더 뛰어난 효과를 낸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믿고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음날 쉬어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이 박스터 기법이나 카이맨 기법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기법이다. 안정적인 구간에서만 추천을 또 해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은 히든 종목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많은 다양한 꿀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립토 기반의 우리 디파이 얘기도 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일단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절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각종 암호화폐들도 존재를 했고 그걸 통한 서비스들도 생겨나는 과정 중에 또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란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서비스 관점에서 포장이 되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누가 증명한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는 손맛이고 디테일로 승부하는 건데 그 영역까지 채워지려면 산업에 정말 사업적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을 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이닝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하고 기술만 쫓지 말고 이런 이 역사랑 이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다지고 가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